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20회. 지난 19회에서 한동석 안재욱은 마광수검 지원과의 콩나물국밥 식사 이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광숙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0회에서 한동석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마광숙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박상남 공정환과의 갈등, 속초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입니다. 속초 여행과 예상치 못한 만남. 20회는 마광숙이 소개팅 남자 박상남 공정환과 함께 속초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한동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우연히 박상남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오늘 밤 속초에서 마 팀장님을 술에 취하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볼 생각이야라는 말에 한동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평소 침착하고 냉정한 그의 표정에 분노가 스치고 한동석은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속초행을 결정합니다. 비서가 회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한동석은 급한 일이 생겼어. 전부 취소하고 차를 준비해라며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평소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한동석의 이런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속초로 향하는 내내 마광숙을 걱정하며 초조해합니다. 속초에 도착한 한동석은 마광숙이 박상남과 함께 있는 해변 근처의 횟집을 찾아냅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던 한동석은 박상남이 계속해서 마광숙에게 술을 권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 팀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한동석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경계심이 역력합니다. 마광숙은 갑작스러운 한동석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어딘지 안도하는 기색이 드러납니다. 한동석과 박상남의 격렬한 대립. 박상남은 한동석의 등장에 명백한 불만을 드러내며 회장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라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한동석은 인근 납품업체와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식사 자리가 이어지면서 박상남은 집요하게 마광숙에게 술을 권합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날인데 좀 더 마셔요라며 술잔을 채우려 하자 한동석이 재빨리 술잔을 가로막습니다. 마 팀장님께서는 술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야죠라고 말하며 눈빛으로 경고합니다. 점점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박상남은 잠시 회장님과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라며 한동석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식당 밖 한적한 곳에서 박상남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왜 자꾸 방해하는 거죠? 우리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있습니까? 한동석은 마 팀장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에 박상남은 비웃으며 혹시 마광숙 씨를 좋아하는 겁니까? 회장님 같은 분이? 라고 도발합니다. 이 말에 한동석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두 남자 사이의 언쟁은 결국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박상남은 평소 차분한 이미지와는 달리 한동석의 멱살을 잡으며 혹시 마 팀장과 사귀냐고 묻는다. 이 순간 마광숙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달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의 목소리에 두 남자는 흠칫 놀라며 멈춥니다. 상황을 파악한 마광숙은 분노합니다. 특히 박상남의 의도를 알게 되자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박상남은 쓸쓸히 홀로 서울로 돌아가게 되고 마광숙과 한동석은 속초에 남게 됩니다. 바다가 선물한 진솔한 대화의 시간. 해변가에 나란히 선 마광숙과 한동석.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마광숙이 먼저 입을 열어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정말로? 라고 물으며 한동석을 바라봅니다. 한동석은 여전히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며 납품업체 대표라면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추문이 나면 곤란하니까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마광숙은 살짝 웃으며 정말 그 이유만으로 속초까지 오셨나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한동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걱정이 되어서 라고 솔직한 마음의 일부를 내비칩니다. 마광숙은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두 사람은 속초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걸으며 점차 편안한 대화를 나눕니다. 마광숙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 과거의 아픔,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습니다. 특히 시동생들과의 관계, 동생들을 위해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동석에게 자신의 세계를 열어보입니다. 한동석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공감의 말을 건네고 때로는 위로의 손길을 내밉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다니 라며 진심 어린 감탄을 표현합니다. 마광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진 듯합니다. 인형 뽑기와 우연한 스킨십.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한동석은 마광숙이 시동생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마광숙이 셋째 시동생 오범수 윤박의 딸 오한이 이봄과 통화하며 이모가 예쁜 인형 사올게 기다려 라고 약속합니다. 통화를 마친 마광숙은 도로변 휴게소의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서서 진지하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꼭 한이에게 줄 인형을 뽑아야 해요 라며 열심히 시도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마광숙. 한동석은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며 도움을 자청합니다. 저 정도는 쉽죠? 제가 대학 시절에 이런 거 좀 했거든요 라며 자신감 있게 말하는 한동석의 모습은 어딘지 소년 같은 순수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한동석도 여러 번 실패하자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더욱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기회에 한동석이 집중하는 순간 마광숙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합니다. 반사적으로 한동석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줍니다. 괜찮으세요? 한동석의 품에 안겨있는 마광숙.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한동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심장의 두근거림이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마광숙도 어떤 감정이 스치는 듯 잠시 한동석의 눈빛에 머무르다가 부끄러운 듯 몸을 떼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형은? 마광숙의 말에 한동석은 현실로 돌아와 아 맞다 라며 다시 집중합니다. 결국 한동석은 마지막 시도에서 오한이가 좋아할 만한 귀여운 토끼 인형을 성공적으로 뽑아냅니다. 마광숙은 기뻐하며 와 정말 고마워요. 한이가 좋아할 거예요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밝게 웃는 모습에 더욱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의 인정과 변화의 시작.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한동석은 피곤했는지 살짝 졸기 시작합니다. 마광숙은 가끔씩 운전을 하면서도 동석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흘깃거리며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내가 이 나이에? 광숙은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지만 동석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함과 설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인정합니다. 마광숙을 향한 그의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광숙은 동석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고 헤어지기 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이라고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네 그럼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답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차로 돌아온 광숙은 동석이 사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미묘한 관계. 한편 독고세리 신슬기는 지도 교수인 오범수 윤박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리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며 오범수 교수의 조언을 들으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학문적 존경을 넘어선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격리로 일하던 세리의 어머니 장미예배에서는 날카로운 직감으로 딸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세리야, 요즘 표정이 달라졌네. 혹시 교수님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라도 있는 거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세리는 당황하며 아니에요, 엄마. 그냥 교수님께 많이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부정하지만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미애는 딸의 마음을 읽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는 복잡해질 수 있어. 조심하렴. 오범수 역시 독고세리의 열정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 조금씩 끌리고 있지만 교수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늦은 밤 세리가 졸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을 때 오범수는 조용히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잠시 그녀의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그 역시 세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봄의 LX 호텔 패션 사업 도전. 한동석의 딸 한봄 김승유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LX 호텔의 패션 사업부를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저에게 이런 큰 책임을 주시는 게 맞을까요? 저는 경험도 없고 라며 두려움을 표현했지만 한동석은 딸의 재능을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항상 지켜볼 테니 두려워하지 마. 라는 아버지의 응원에 한봄은 용기를 내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감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LX 호텔의 패션 사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한봄은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미팅을 갖고 호텔 내 패션 갤러리 개설을 추진하며 환경 친화적인 패션 라인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호텔 경영진들도 점차 그녀의 열정과 비전에 감명을 받고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석은 이제 더 이상 건강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딸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봄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봄은 아버지의 응원에 더욱 힘을 얻어 사업에 매진합니다. 20회 리뷰. 이번 20회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드라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석이 마광숙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마침내 인정하는 순간은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안재욱은 사랑에 빠진 중년 남성의 모습을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며 캐릭터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속초로 향하는 여정에서 보여준 한동석의 다급함과 걱정, 그리고 박상남과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난 질투심은 그동안 냉정하고 이성적인 캐릭터였던 한동석의 감정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안재욱은 한동석이 겪는 내적 갈등과 복잡한 감정 상태를 눈빛과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엄지원 역시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마광숙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동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장면에서는 마광숙의 취약한 면모와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캐릭터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한동석을 대하는 그녀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앞으로의 로맨스 전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인형 뽑기를 통해 보여준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위험 있는 회사 회장의 모습과는 달리 인형 뽑기에 진지하게 도전하는 한동석의 모습은 신선한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우연한 스킨십으로 인한 두 사람의 심장 두근거림은 중년의 로맨스가 갖는 특유의 설렘과 깊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중심 로맨스뿐만 아니라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금지된 사랑, 한봄의 성장과 도전 등 다양한 서브 플롯도 조화롭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사제간 로맨스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클래식한 요소를 통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두 사람의 미묘한 감정 교류는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초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한 촬영은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층 로맨틱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한동석과 마광숙의 대화 장면은 인상적이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중요한 순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해가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실루엣 장면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20회에서는 한동석의 성격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딱딱하고 권위적인 기업 회장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마광숙을 만나면서 점차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광숙을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속초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박상남과의 갈등에서 보여준 감정적인 대응은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열정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마광숙의 시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녀의 가족애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한이를 위해 인형 뽑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마광숙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드라마의 전반적인 연출과 편집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동석이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던 장면과 마광숙과의 스킨십 후 심장이 두근거리는 장면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줌으로써 그의 상사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사랑의 감정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속초의 낮과 밤의 풍경을 오가며 두 사람의 감정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연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배경음악의 활용도 감정 전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동석이 마광숙을 바라볼 때 흐르는 부드러운 멜로디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으며, 두 사람의 우연한 스킨십 장면에서 고조되는 음악은 시청자들의 심장도 함께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로맨스, 가족의 성장, 갈등 등 다양한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한동석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통해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21회에서는 한동석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마광숙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복잡한 관계, 한봄의 사업적 도전과 성장, 그리고 다른 독수리 형제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기대됩니다. 한동석의 마음을 눈치챈 주변 인물들의 반응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봄이 아버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마광숙의 시동생들은 자신들의 누나와 호텔 회장의 로맨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중요한 스토리라인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앞으로도 따뜻한 가족 드라마로 기대됩니다.